금호나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삶,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실패, 그리고 그들이 이룬 업적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링컨, 간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들은 모두 각자의 시대와 환경에서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인류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겪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각자의 시대에서 놀라운 비전을 품고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현대의 일론 머스크까지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비전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으로 세상을 바꿨고, 링컨은 노예 해방으로 역사의 길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우주 탐사와 전기차로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솔직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비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비전 중심의 삶은 꼭 거창하고 대단한 목표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처음에는 주변 환경에서 작은 질문을 던지며 철학을 시작했고, 링컨도 꾸준히 노력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섰죠. 일론 머스크 역시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해 끊임없이 배우며 발전했어요. 우리도 작은 비전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요. 사실 위대한 비전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힘이 되죠. 비전 중심의 삶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평범한 우리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예를 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만의 왜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걷기 같은 단순한 목표도 비전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링컨도 여러 번 낙선했지만 결국 위대한 일을 해냈잖아요. 맞아요. 실패는 배움의 기회예요.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활용하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끈기예요. 비전 중심의 삶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며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 평범한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조금씩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한 걸음이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도 오늘부터 제 작은 비전을 세워볼래요. 꾸준히 실천하면서 제 자신을 성장시켜 볼게요. 좋아요. 함께 비전 중심의 삶을 만들어가 봅시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품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철학과 과학의 기틀을 다졌고, 아브라함 링컨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위해 싸웠으며, 현대의 일론 머스크는 우주 탐사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도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도 비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가진 능력과 환경이 너무 특별해서 우리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우리도 비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비전은 선천적 재능보다는 후천적인 성장 과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는 자기 실현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죠. 이 자기 실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단계예요. 그렇다면 비전을 가진 삶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회학적으로 비전은 개인의 맥락에서 출발하지만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링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비전은 미국 사회의 갈등과 불평등 속에서 형성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리더십은 결국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변 환경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작은 시도를 통해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비전은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작은 질문을 던지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곧 비전을 만들어갑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 탐사를 꿈꾸는 건 정말 멋지지만 저희는 그런 비전을 어떻게 감히 생각할 수 있을까 싶어요. 물리학이나 우주과학을 통해 보는 비전의 핵심은 결국 경계를 넘어서려는 도전이에요. 머스크는 현재 인류의 한계를 우주로 확장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시작은 테슬라 전기차처럼 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에서 출발했어요. 즉, 비전 중심의 삶은 작은 경계부터 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도 우리의 뇌는 비전을 추구하며 변화합니다. 신경과 소속 뉴어플라스티시티라는 개념에 따르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행동할 때 뇌는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발전합니다. 작은 행동의 반복이 결국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이는 더 큰 목표를 이루는 발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부터 작은 비전이라도 세우고 실천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은 개인의 작은 행동이 모여 사회적 변화를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위대한 업적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과 꾸준한 도전,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 평범한 우리도 비전 중심의 삶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작은 걸음이 미래의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저는 오늘부터 제 작은 비전을 세우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볼래요. 좋은 시작입니다. 함께 비전 중심의 삶을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실패와 어려움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성공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의 철학을 반박하며 자신의 철학 체계를 구축했죠. 초기에는 많은 비판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그의 철학은 그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는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링컨은요? 그는 평생을 성공만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를 경험했고 정치 초반에는 여러 차례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심지어 그의 약혼녀가 죽고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었죠.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극복하며 결국 노예제를 폐지하는 대업을 이루어냈어요. 그런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일론 머스크도 실패를 겪었나요? 물론입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설립한 초기에는 로켓 발사 3번 모두 실패했어요. 자금도 거의 바닥났고 마지막 4번째 발사가 실패했다면 회사가 파산할 뻔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4번째 시도가 성공하면서 스페이스X는 오늘날의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도 가정적으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까요? 네, 그런 사례는 많아요. 링컨의 경우 아들을 3명이나 잃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어요. 머스크도 이혼을 2번이나 겪으며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첫 아이를 잃은 슬픔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공통점은 그들이 자신의 비전에 집중하며 고통을 견뎠다는 점이에요. 링컨은 국가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통해 아픔을 극복했고,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우주 탐사를 실현하려는 꿈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어갔어요. 위대한 인물들조차 실패와 개인적 고난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큰 목표와 비전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꿈과 의미를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고난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석이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자녀가 11명이나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가정적인 책임을 지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까요? 혼자서 한 것은 아닐 텐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머스크는 그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뛰어난 팀과 협력했어요.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경우 NASA 출신의 엔지니어와 로켓 과학자들이 핵심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주 탐사에 평생을 바친 전문가들이죠. 테슬라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럼 머스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요? 머스크는 항상 비전 중심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팀원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거나 인류를 우주로 보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요. 이런 비전은 동기부여의 강력한 원천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비전을 공유하면 팀의 몰입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해요. 그럼 머스크 주변의 핵심 인물들은 누가 있었나요? 테슬라를 예로 들면 CTO였던 제이 스트라우벨이 있어요. 그는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개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스페이스X에서는 귀네비어 쇼트웰 현재 사장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녀는 비즈니스 전략과 고객 계약을 관리하며 스페이스X를 성공적으로 성장시켰죠. 이처럼 머스크는 주변에 뛰어난 전문가들을 두고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렇군요. 머스크 자신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겠죠? 물론입니다. 머스크는 어릴 때부터 SF 소설, 특히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문명의 지속 가능성과 기술 혁신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또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사고방식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 해결하는 능력은 그에게 큰 자산이 되었죠. 위대한 업적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주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그들 역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비전과 팀워크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야말로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라는 것을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링컨, 간디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 그리고 독특한 내적 에너지와 비전으로 인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들은 다 단순히 개인의 천재성뿐 아니라 그들을 지원했던 동료, 제자, 멘토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지적, 영적, 그리고 현실적인 에너지를 결합하여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비전을 실현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단순히 개인의 천재성만으로 위대해진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적 네트워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고 그의 아카데미아는 제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의 제자로 시작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 영향력을 확장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모두 혼자 생각하고 공부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식을 쌓았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상호작용은 개인의 사고 능력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다면 근대와 현대 인물들, 예를 들어 링컨이나 간디는 어떨까요? 링컨은 젊은 시절에는 변호사였고
동료 변호사들과의 토론에서 그의 정치적 사고가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 동안에도 훌륭한 조언자들과 함께 국가를 하나로 묶는 비전을 실현했죠. 간디의 경우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간디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서 영감을 얻었고 그의 비폭력 철학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간디는 자기 조절 셀프 마이너스 레귤레이션 능력이 탁월했어요. 개인적인 희생과 명상을 통해 내적 에너지를 유지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실패한 적은 없을까요? 물론 실패했죠.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여러 번 선거에서 졌고 개인적으로 우울증도 앓았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았어요. 실패를 통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거죠. 간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영국 정부와의 협상이 번번이 실패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평범한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내적 동기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이 정말로 열정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매일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는 중용의 삶이 필요합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 좌절하기 쉽지만 너무 현실에 안주하면 비전이 흐려지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영적 에너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들의 영적 에너지는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가치와 신념에 대한 깊은 몰입에서 비롯된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몰입 플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함으로써 내적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성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도 비록 평범할지라도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내적 동기를 찾으며 비전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리스토텔레스, 링컨, 간디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복잡했잖아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예로 들면 그는 행복을 에오다이모니아 UDAIMONIA라고 불렀죠. 이는 단순히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실현하며 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지적 활동과 덕을 실천하는 삶에서 행복을 찾았지만 개인적인 외로움이나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죠. 맞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일 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얼마나 느끼는가에 따라 결정되죠. 링컨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느꼈던 내적 충족감은 행복의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디는 어땠을까요? 그의 삶도 굉장히 험난했잖아요. 간디는 가족과의 갈등, 금욕적인 삶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믿는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깊은 영적 평온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느꼈던 행복의 핵심이 아닐까요? 간디의 사례를 현대 심리학으로 보면 그는 자기 초월 셀프 트랜센던스의 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세상의 변화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더 큰 의미를 느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초월적인 삶도 인간적인 고독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 일론 머스크는 어떨까요? 그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지만 행복할까요? 머스크는 스스로를 일 중독자로 표현하며 자신이 가족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인정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과 일에서 얻는 성취감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머스크는 몰입플로 상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몰입 상태는 매우 만족스럽지만 동시에 개인적 관계나 정서적 안정감에는 한계를 줄 수 있죠.
행복의 균형을 찾는 것은 그에게도 도전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전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자신만의 덕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본질이죠. 네, 그리고 작은 성공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복은 비전과 균형 잡힌 관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오늘 대화를 통해 위대한 인물들의 삶도 우리가 겪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패와 고뇌 속에서도 자신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위대한 인물들 역시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를 겪으며 그들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도 그들처럼 큰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우리도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길을 향해 나아가며 주변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